자, 저희가 그 시황은 계속 몇 시간 봐드리니까요. 저희는 짧은 시황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한 주간의 종목의 흐름들, 어떤 종목이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로 올라와 있고, 또 그 종목들 특징은 무엇이고, 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짧게 저희가 좀 달아보는 시간, 특징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는 오늘 마무리된 포털 사이트에 오늘 마무리된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셀리버리, 청호, 컴넷. 삼성전자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키워드의 상위에 랭크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선 그 최규리 MC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언제부터 삼성전자를 얘기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작년에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때요. 삼성전자와 우리 시장을 비교해 주시면서 삼성전자가 갈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모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셨었죠. 지금도 또 얘기를 하면 또 혼납니다. 좋은 얘기 못 듣는데요. 사실상 왜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 방송을 예전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다 나올 것이고요. 삼성전자를 샀을 경우에도 벌써 50% 수익이 겁니다. 50%요. 지금 여러분들 나한테 수익 주는 종목이 우량주지 삼성전자가 우량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량은 회사죠. 아무리 속된 말로 시장에서 뭐 평가되고 있는 뭐 동전주 소위 이런 말 하거든요. 뭐 개똥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도 나한테 수익 주면 우량 준 겁니다. 대신 우량할 회사는 삼성전자가 맞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수 자체가 많이 빠지지 않고 빠지려고만 하면 큰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 그게 뭐냐면 상승 종목 수가 한 200개밖에 되지 않고 하락 종목 수가 1900개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많이 안 빠져요. 그건 뭐냐면 시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메이저들이 시장을 받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지금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61,300원. 저는 1.5배가 65,000원, 2차 7만 원을 잡아드렸었는데 목표가 올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만약에 5만 원, 4만 원으로 간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0포인트가 깨질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삼성전자가 7만 원으로 간다. 라고 하면 2,500을 넘어갈 겁니다. 니프티 PPT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가는 말이 더 잘 달린다. 전방산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부품, 소재주 다 갈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역시 이번 주 대단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번 붙은 불은 잘 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2,300, 2,500 바로 갈 수 있는 힘은 없다라 그랬습니다. 뭐 앞에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미중 무역 서명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품을 공급을 해서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어서 이제 중국 부품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조립을 하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부품이 나가서 중국에서 조립을 하게 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는데 그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호재일까요, 약재일까요? 우리한테 호재죠.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협상이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실타래들이 많이 꼬여있는 게 이제 풀려나갈 것이다.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몽이라고 할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꼬인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어놓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좋을 것이다. 다오가지 뭐 3만 원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시장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을 받치고 있는 시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떨어질 때마다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뭐 10%씩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도 부담 없이 10분할, 20분할로 계속해서 사모으는 전략.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저는 중장기로는 삼성전자 10만 원까지 봅니다. 그래요. 저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화면, 지금 저 화면이요. 저 화면 방금 나왔던 그 화면에 보시면 그때 저희 방송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가 42,000원인가 42,000원, 그랬을 때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제가 명확하게 납니다. 왜냐하면은 매 시간 나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말씀대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오늘의 키워드 삼성전자가 키워드 안에 올라온 건 당연하다 이렇게 당연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에 대한 이만큼 할까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뒤에 셀리버리는
컨퍼런스 때문에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네.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거기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가요. 장중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복수의 업체 일본의 다케다인가요? 복수의 업체들과 기술 이전에 대한 협약 네. 이런 것들을 거의 얘기가 다 됐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고 네. 상한가에서 약간 밀리고 끝났지만 27%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벌써 소문이 나고 있었던 업체입니다, 사실은. 근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하니 시가총액 5, 6천억 정도의 회사들은 기술주를 만약에 라이센싱 아웃을 만약에 좀 대규모로 한다. 네. 그 복수의 회사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술력이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훨씬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일봉 차트상 지적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네. 근데 오늘 상한가에 딱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은 약간 찝찝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종가에는 매도를 하고 네. 다음 주에 만약에 추세를 보면서 좀 떨어질 정도 다시 사는 저는 올라갈 때 따라서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좀 떨어질 때 이렇게 줍줍이라고 하죠. 좀 주워가면서 네.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좋은 성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셀리버리 같은 회사 또 다른 회사들이 JP모건 이 컨퍼런스에서 좋은 라이센싱 아웃들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그 제약 바이오 시장에 좀 예전에 한미약품이 지수출했다가 취소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번에 또 HLB가 또 무슨 파이프라인이 좀 그렇다 얘기도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 보였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제약바이오를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이 또 물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붐이 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주가 상승 시기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셀리버리 또한 키워드 이번 주 키워드에 들어온 것 또한 네네.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게 열리면 네. 헬스케어 컨퍼런스 가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그 종목들이 그렇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좋은 옥석 가리기라고 해야 되죠. 네네. 그런 방법 대표님만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JP모건 쪽에서 초청장을 받고 한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래요. 다 인정을 해줘야 일단- 되는 일단 호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거기 거론도 안 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못 갔다 그래서 또 안 좋은 회사들이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 진출을 해서 해외 라이센싱 아웃 하기 위해서 막 많은 그 속된 말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많이 했던 업체들은 네. 웬만하면 콜을 받아요. 수천 개 업체가 지금 콜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회사들은 일단은 좋게 보는 게 맞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기술출에 대한 기대감, 기술력 이런 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듯이 임상 2상 네. 마무리되고 3상으로 가는 회사라든가 3상이 지금 진행이 돼서 거의 결과가 나올 만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물론 전임상에 들어갔다고 나쁜 회사는 아니지만 전임상은 그 모루모토 생지에다가 이제 실험을 네, 해보고 네, 네. 거기 성공을 하면 영장류로 가죠. 그럼 원숭이라든가 영장류로 가고 돼지로 가고 그랬다가 이제 말기암 환자 임상 네. 1상으로 들어가고 좀 독성을 다 제거하면 임상 2상 그다음에 임상 3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임상 2상이 지난 회사들은 그래도 신뢰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라제네라가 기타 이런 쇼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원래 제약바이오 임상 성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2상, 3상 중간에 있지 않은 회사들은 앞으로 1상이라면 한 최소한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일단 2, 3상 정도 가는 회사 그런 회사들을 옥석 가리기라고 하면 참여한 업체들 중에서 그런 회사들 좀 보셔야 된다. 그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한 가지 또 키워드가 남아 있는데요.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과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문자샵 파라나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신 내용, 네네.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다 하는 질문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아니고요. 네, 종목 상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물어보시면요, 우리 권태민 파트너가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답변지가 없어요. 권태민 파트너는 아무거나 항상 없어요. 방송 오실 때 답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저희가 예, 예. 이 질문 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답변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때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고민이나
종목 상담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의 네네. 모든 이야기들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호컴넷입니다. 청호컴넷. 네, 네. 청호컴넷이 키워드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청호컴넷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예, 예. 왜 들어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권태민 답변지가 없는 권태민 파트너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뭐 홍보 없이 장중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네, 네. 거기서 갑자기 오전에 청호컴넷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한네트 뭐 이런 종목들 네. 많이 올라가는데 청호컴넷은 예전부터 시장에서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화폐기업 관련주입니다. 화폐기업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 액면가 뭐 10,000원짜리를 지금 뭐 1,000원으로 줄인다든지 액면가를 뭐 50,000원짜리 신사임당 지폐를 네. 뭐 또 5,000원으로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 10대 1 그런 것을 화폐개혁이라고 하는데 화폐개혁을 했을 경우에는 청호컴넷 뭐 이런 ATM기 같은 게 많이 교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오전 일찍 상한가 가는데 대부분이 청호컴넷의 한 2년 정도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연속 상한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상한가를 가도 잘 무너지고 그 다음날 개파락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장 끝나고 이제 주말에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났습니다. 모 정치인 관련주다. 거기 뭐 대표이사가 무슨 철이라는 분인데 네. 뭐 어떤 관계인가요?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루머가 있었는데 지금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이렇게 가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뭐 같은 동문만 돼도 뭐 다 연관주로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동문이에요. 이제 만약에 기훈 MC랑 저랑 동문입니다. 네. 기훈 MC가 뭐 이렇게 고위로 갔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는 그걸 해주면 그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관지어서 보고 시세를 즐기는 것이지 회사의 가치와는 틀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폐기업 관련주로 따진다면 연속성이 없었어요. 근데 뭐 정치인관으로 엮여서 연속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가볍습니다. 500억도 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인 투자들이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든 선수급들은 가끔 이렇게 단타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있어도 지금 뭐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종목은 그냥 보시기만 하고 그래요.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괜히 들어갔다는 또 크게 손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는 거 이번 주에 뭐 그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청호컴넷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 있네요. 네. 소재, 장비, 부품 관련주겠지요. 이거 네.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으십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예.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전방산업이에요. 네. 현대차 전방산업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이제 뭐 GV80인가요? 네. 뭐 새로운 네, 새로운 SUV 승용차. 예, 나왔죠? 아까 기사 보니까 1분 만에 18,000대인가가 1분 만에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24,000대 목표로 알고 있었는데 엄청난 이야기를 속도가 아닌가 타면 싶어요. 근데 그 차가 많이 잘 나가면 그 차에 부품을 대는 업체들이 좋겠죠. 아, 그렇죠. 그 부품을 대는 거에 소재 업체들이 좋을 거예요. 자동차로 그렇죠, 따진다면. 그렇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네. 또 투자 뭐 15조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튀어나가면 많은 것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휴대폰이라든가 따라가겠죠. 반도체 쪽이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그렇죠.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막 치고 나간 다음에 잠깐 주춤할 때는 소재 부품 장비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 가볍기 때문에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갈 때 조금씩 따라가다가 형이 잠깐 쉴 때 이제 그 후방 산업이 확 뛰어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전방 다음에 후방인 겁니다. 그래서 전방이 뛰어가다가 끌어주다가 잠깐 쉴 때 후방이 탁 치고 나가고 이게 원래 주식의 메커니즘이고 그동안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서 1,700, 치고 나가 1,800, 치고 나가 2,000, 2,300 갔었고 네, 네, 네. 삼성전자가 꺾이기 때문에 같이 꺾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질문의 요는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시니까 예. 삼성전자가 약간 꺾어지는 모습을 저는 삼성전자를 만약에 편입한 분들이 거기에 따른 소재 장비 부품을 갖고 계시다면 가시다면? 최소한 3월달은 기본이고 네. 좀 긴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긴호흡으로. 그 매출액이 대신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리포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인터넷에 종목만 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향후 실적 전망이 좋고 지금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회사들 봐야 되겠죠. 그래요. 네.